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수원수렴 시즌2 오늘도 수원쌤입니다. 자, 시즌2 이제 점점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시즌2 영상 점점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도움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영상은요. 그 전에 많이 다루지 않았었던 문제 유형들 좀 준비해봤거든요. 집합과 경우의 수 문제 유형입니다. 실제 시험에서 출제가 종종 되고 있긴 하지만 요 문제 유형이 특별한 요령과 스킬이 존재하진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풀어주셔야만 해결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들이에요. 자, 오늘 이 문제를 통해서 정확한 개념 기본적인 풀이 방법을 한번 제대로 익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합 문제 준비를 해봤고요. 문제 오픈할 거고 여러분 알고 계시죠? 문제 풀이 시간 1분 갖고 한번 먼저 해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오픈할게요. 여러분 집합 문제 1분 시간 어떠셨나요? 자, 이 문제가 1분 시간에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마 좀 생소하신 분들은 기본적인 식을 제대로 이해가 안 돼 있다고 하면 조금 시간 내 풀이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자, 집합 문제는 특별한 요령이 없다 보니까 정말 기본 틀을 알고 문제 풀이 접근해 보셔야 되겠는데 오늘 문제를 통해서 제대로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문제 보겠습니다. K대학교의 경력개발센터에서 경영대학 학생 전체 300명을 대상으로 일단 숫자에 대한 정보는 체크하겠습니다. 300명 대상으로 면접 특강 그리고 인적성 특강, 자기소개서 특강 신청을 받았다고 해요. 3개 특강 중에서 2개만 신청한 학생은 96명이고요. 아무것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이 3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면 특강 신청자의 총 인원 수합은요. 270명인 걸 알 수 있겠죠. 300 중에서 30명 빼서 이제 270명이 전체 인원수의 합이 된다. 이제 요거 먼저 알 수 있겠고요. 면접의 신청자는 170명이고요. 인적성은 150명, 자기소개서 160명이라고 했을 때 묻는 것은 3개 특강을 모두 신청한 학생 수가 얼마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일단 집합으로 따지면 이제 3개 집합에 대한 형태로 이제 기본 벤 다이어그램으로 지금 가볼 건데요. 편의상 A, B, C로 표현 한번 해볼게요. 면접 A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인적성 B로 보고 그리고 자기소개서 C로 보겠습니다. 기본 형태 그림으로 시작해 보시면 돼요. A 그리고 B 그리고 C 이런 형태의 그림을 이제 가장 기본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먼저 일단 숫자 적어볼까요? 면접 170명이 신청을 했고요. 여기 170명. 그 다음에 인적성은요. 150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는 160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 풀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이제 3개 집합의 합집합이나 교집합에 대한 것을 이제 구하는 그 공식 갖고 주로 쓰게 되는데요. 합집합에 대한 기본식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본적인 식부터요. 합집합 원소의 개수를 구한 식입니다. A하고 B하고 C까지 합집합. 자, 보통 A 컵 B, A 캡 B라고 해서 캡 컵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아마 중학교 때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합집합은 위로 뚫려 있는 컵 형태고요. 교집합은 아래로 가는 이제 캡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A, B, C의 합집합을 구하는 식을 먼저 볼 건데 합집합은 지금 그려져 있는 벤 다이어그램의 모든 영역을 한 번씩만 싹 다 더하게 만드는 그게 이제 목표인 거예요. 먼저 A의 원소의 개수를 일단 더하고요. 그리고 B의 원소의 개수 더하고요. 그 다음에 C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겹쳐있는 부분이 2번씩 또는 3번씩 들어간 부분이 생길 거거든요. 그럼 거기를 한 번만 남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A, B의 교집합 부분 한번 빼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B하고 C의 교집합 한 번 더 빼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C하고 A 교집합을 한 번 더 빼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또 한 번 중간에 이 부분, 중간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처음에 A, B, C에서 한 번씩 더해졌고요. 그리고 교집합 뺄 때 또 한 번씩 다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3번 더해지고 3번 빠진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부분을 한 번 다시 더하기를 해주는 게 이 교집합, 3개 집합의 교집합을 한번 더하게 해주시는 게 합집합을 구하는 기본적인 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본식 때문에 문제에 따라서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생기기도 해요. 자, 이 문제를 잘 보시면 먼저 A에 대한 신청자부터 볼게요. 일단 공식에 넣어 보겠습니다. 170. 그 다음 B 신청자는요. 지금 150이고요. C 신청자는 160이 됩니다. 이렇게 더했고 그 다음 문제에서는 2개만 신청한 학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요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3개 특강 모두 신청한 중간 X 여기로 볼 건데요. 이걸 구하는 건데 2개만 신청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 그림에서는 A, B 교집합 부분에서 3개 겹쳐있는 X 부분 뺀 나머지 부분 이 부분 이렇게 세 영역에 대한 합이 96이 되고 있는 겁니다. 2개만. 3개 모두 다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96을 빼게 되면 교집합이니까 한번 빼게 되면 중간 X 부분이 지금 전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X는 이미 3번 더해진 상태에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X를 2번을 빼주셔야만 왜냐면 X는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부분인 거죠. 그래서 X를 한 번만 남게 하려고 하면 2번을 빼는 식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해줄 때가 전체 인원수의 합인 270이 된다. 이런 식이 됩니다. 이해되셨을까요? 기본적인 식에서 약간의 해석이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2개만 또는 2개를 이런 말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자 중간에 3개 모두 신청한 X값은 여기
여기 세 부분에 들어있는 거고, 근데 96에는 x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두 개만 위치, 여기 지금 우리 V 표시해 놓은 요 위치입니다. 그 부분만 한 번씩 제거한 겁니다. 한 번만 남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2x를 뺀 이유는 앞에 x가 3번 있었기 때문에 한 번만 남게 만드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 합이 270명, 이런 식이 됩니다. 방정식으로 x가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방정식 x 풀어봤더니 x 값은 57 됩니다. 그게 정답이죠. 정답은요,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해요. 여기서 두 개만이 아니라 이게 두 개를 신청한 학생이었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럼 바꿔볼까요? 두 개를 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개를 신청한 학생에도 포함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세 개를 신청한 학생도 두 개를 신청한 것도 맞는 거긴 하거든요. 그럼 바꿔보죠. 그러면 자, 170 바꿔볼게요. 150, 160 더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96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x가 들어갔는데 여기서 x가 한번 빠진 겁니다. 그럼 x가 얼마 남아있죠? 3번 더해줬고 한 번 빠진 겁니다. 그러면 한 번만 남아있죠. 두 번만 남아있죠.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더 빼는 식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것이 270이다.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 부분의 차이가 있죠. 마이너스 2x인지 마이너스 x인지. 두 개를 한 것이 96이면 x가 이미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3번 더해줬고 한 번 빠졌습니다. 그럼 2번 남아있는 거니까 한 번 더 빼는 식으로 한 번만 남게 만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요거 두 가지의 식을 한번 비교하시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자, 집합 문제 가볍게 보기도 하지만 전혀 가볍지 않고 개념이 많이 필요한 문제형이기도 합니다. 이해가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 정답 4번인 것도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이어가 볼 건데 그 다음 문제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 경우의 수 확률 파트도 이것도 정말 호불호가 또는 개인차가 굉장히 좀 심한 문제형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그 이유는 마찬가지예요. 요령과 스킬이 거의 없다 보니까 정말 이것도 이해와 개념이 완벽히 좀 필요합니다. 역시 문제 오픈해 볼 거고 문제 시간 1분 드리고 또 같이 보겠습니다. 자, 문제 시간 1분 오픈합니다. 자, 경우의 수 문제입니다. 이것도 개념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사실 1분 시간 충분히 가능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식이 될지, 이게 조합인지 순열인지 어떤 구성으로 가야 되는지 고민을 하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준비했던 이유는 이 문제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나오는 위치 요소가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걸 좀 제대로 잡아보려고 합니다. 자, 문제 볼게요. 기술팀 4명 그리고 품질팀 4명 총 8명 중에서 3명을 뽑은 후에, 일단 4명이고요. 이렇게 총 8명 있습니다. 총 8명 중에서 3명을 뽑은 후에 순서 정해서 달리기 계주를 출전하려고 합니다. 각 팀에서 적어도 한 명씩, 최소 적어도 한 명씩은 출전해야 된다고 했을 때 달리기 계주 순서를 정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겠는가라고 했어요. 기본적인 구성으로 따지면 4명인데 적어도 한 명씩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근데 총 3명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구성으로 따지면 기술팀 2명에 품질팀 1명 되는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요. 반대로 기술팀 1명에 품질팀 2명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나눠두고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기술팀 4명 중에 2명 뽑기 해볼까요? 4명 중에 2명 뽑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합이죠. 4, C, 2 이런 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품질팀 넷 중에 하나 뽑는 겁니다. 4, C, 1 될 거고요. 그리고 이 3명의 순서를 나열해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3명 순서 나열하기 3팩토리아 이런 식까지 가주시는 겁니다. 경우의 수 문제는 특별히 요령 없습니다. 그냥 문제에서 하라고 하는 거 식의 모조리 다 넣어보시는 게 이게 그냥 기본 문제 풀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4C2 그럼 4에 3에 나누기 2 4명 중에 뽑고 3명 중에 뽑고 둘 선택 끝났으면 나누기 2 하는 거. 그리고 4명 중에 1명 뽑기는 4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3명 나열하는 것은 3, 2, 1 이렇게까지 되는 것. 이게 기본 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경우의 수 먼저 구해봤더니 이 계산 결과가 이제 144가 되고요. 마찬가지겠죠. 그죠? 1,2도 해석은 똑같습니다. 4명 중에 하나 뽑기. 그리고 4명 중에 2명 뽑기죠. 품질팀 4 중에 2 뽑기. 그리고 3명의 순서 나열하기 3팩토리얼 똑같이 되고, 역시 계산식은 앞뒤 순서만 바뀌었을 뿐 결과는 똑같이 144가 됩니다. 해서 그 합은 288로 정답 몇 번? 답은 3번이 보이는데, 자, 이 문제가 순간 어떻게 생각하면 실수가 나오기도 하냐면 이런 실수가 나오기도 해요. 제가 정말 질문 많이 받는 건데요. 적어도 한 명씩 출전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기술팀 4명 중에 하나 뽑고, 바로 품질팀 4 중에 하나 뽑고,
그리고 남은 사람 6명 중에 하나 추가로 뽑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남은 사람 6명 중에서 추가로 이렇게 한 명 더 뽑으면 이렇게 한 명 한 명에 추가 하나 총 3명 구성되는 거 아닌가요? 왜 굳이 처음부터 2명 1명, 1명 2명 구성을 나누고 시작을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아마 이렇게 풀었으면 정답과 다른 숫자가 나왔을 겁니다. 이게 왜 안 되는지를 볼게요. 왜 안 되는지. 예를 들어서 기술팀 4명의 사람을 뭐 A, B, C, D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품질팀 4명의 사람을 뭐 1, 2, 3, 4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람 4명씩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넷 중에 하나 뽑은 사람 만약에 기술팀 1명, 뭐 A를 뽑았다라고 가정해보죠. 그 다음에 품질팀 4명 중에 1명을 1번을 뽑았다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남은 사람 6명은 이제 B, C, D랑 2, 3, 4예요. 여기서 1명을 B를 뽑았다. 라고 해서 자 A, 1, B 이렇게 3명이 구성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기술팀 4명 중에서 먼저 B를 뽑았다. 그 다음에 품질팀 4 중에서 1을 뽑았다. 남은 사람 중에서 A를 뽑았다라고 하는 경우하고 구성이 어떨까요? 똑같죠. 그죠? 사실상 A, 1B, B, 1A 구성은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중복으로 포함이 돼버리는 거죠. 이런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애초부터 2명, 1명, 1명, 2명 구성 나눠놓고 시작하시는 게 분명히 필요한 개념이에요. 요거 꽤 중요합니다. 꽤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다 다른 경우의 수처럼 모조리 포함돼 버려요. 그죠? 곱하고 또 3팩토리얼까지 가게 되면 사실상 똑같은 것이 되는 거 당연하겠죠. 이 경우의 수 문제는 가볍긴 하지만 실수 꽤 많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특별한 요령 없다고 얘기 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문제에서 하라고 하는 조건 식에 모조리 넣어보시면 되는 것이 사실상 요령이 되실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는 집합과 경우의 수 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비중이 크진 않지만 나올 때마다 좀 고민되는 그런 문제 유형일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영상 통해서 그런 고민이 조금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